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인의 지혜 채널에 다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50세 이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많은 분들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곤 합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갈까? 혹은 이 삶에 더 이상 즐거움이 있을까? 자녀들이 성장하고 가정이 예전만큼 활기차지 않으며 일상의 바쁜 업무도 점차 줄어드는 시점에서 마음 한편으로 공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이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화려한 물질적인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소소한 일상 속에 있습니다. 50세 이후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을 지기보다 이제 자신을 위해 살아가며 삶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시간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행복은 아침 햇살 아래 마당에서 새소리를 듣는 것, 손주가 집안에서 뛰어다니며 웃는 소리를 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혹은 온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느끼는 따뜻함, 조용히 차 한 잔과 좋아하는 책으로 보내는 평화로운 시간일 수도 있죠. 만약 아직 이런 소소한 행복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50세 이후 행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7가지 특별한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방법들이 여러분의 삶에 더 깊은 의미와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습니다. 첫 번째 방법, 바로 자신.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찾기 위해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곳은 바로 자신입니다. 행복은 주변 사람이나 거창한 것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을 결정하는 주체입니다. 50세 이후는 걱정과 부담을 내려놓고 자신을 돌보며 사랑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시작해보세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매 순간을 감사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즐기세요. 건강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50세 이후가 되면 몸이 예전만큼 튼튼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건강을 개선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공원을 산책하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거나 집안에서 간단한 스트레칭 동작을 따라 해보세요.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몸이 조금씩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때 여러분은 삶에 대한 애정과 활력을 더 깊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집 근처 공원에서 한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60세였지만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아서 하기 싫었는데 몇 주 지나니까 몸이 더 건강해지고 잠도 잘 오더라고요. 이제는 산책을 안 하면 뭔가 허전해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활기차고 즐거운 삶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은 삶의 즐거움을 찾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50세 이후에도 외모를 가꾸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좋아하는 옷을 입어보거나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시도해보세요. 아니면 피부나 머릿결을 관리하는 데 시간을 조금 투자해보세요. 이러한 노력은 외출할 때 자신감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여전히 생기 있고 아름답다는 느낌을 줄 것입니다. 한때 좋아했지만 바쁜 삶 속에서 미뤄두었던 취미를 다시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전에 좋아했던 일을 떠올려 보세요. 그림을 그리거나 마당에 작은 정원을 가꾸거나 가족을 위해 새로운 요리를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나씩 해 나가다 보면 소소하지만 가슴 벅찬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스스로를 잘 돌볼 때 삶은 더 가벼워지고 의미가 깊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하나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이 더 즐거워진 이유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행복을 찾을 두 번째 장소는 바로 가족입니다. 50세 이후 가족은 우리에게 연대감과 평화를 느끼게 해주는 공간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집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오는 행복은 특별하거나 큰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가족 식탁은 모든 가족 구성원을 하나로 묶어주는 장소입니다. 따뜻한 가족 식사는 단순히 먹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자녀나 손주들의 삶과 일상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예전에 한 이웃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자녀들이 커서 멀리 나가 사니까 집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집에 와서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하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기뻐요. 50세 이후에는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 것입니다. 손주의 순수한 웃음과 사랑이 담긴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부름은 매일매일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손주들과 산책을 하거나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함께 그림을 그리고 공부를 도와주는 것도 모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또한 오래된 가족 사진이나 추억이 깃든 물건들을 떠올려 보세요. 시간이 날 때 사진을 보며 사진 속 이야기를 자녀나 손주들에게 들려주세요. 이런 추억은 여러분이 가진 것들에 대해 더 감사하게 만들어주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족들과 함께 공유할 기회를 줍니다. 때로는 가족 내에서 오해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에는 감정을 내려놓고 화해를 시도해보세요.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나 애정이 담긴 말 한마디가 갈등을 치유하고 가족에게 다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가족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따뜻한 안식처입니다. 삶이 아무리 바쁘고 변화가 많아도 진정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곳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은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맛있는 음식을 함께 요리하거나 간단히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사랑과 연결의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찾을 수 있는 즐거움은 바로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가족 외에도 친구는 50세 이후 삶에서 가장 소중한 즐거움의 원천 중 하나입니다. 친구들은 항상 곁에 있어주고 여러분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이해자이자 동반자입니다. 가족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면 친구는 공감과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될 때 젊은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함께 공부하고 일했던 날들, 혹은 예전의 재미난 이야기를 회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동창회에서 만난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학창시절 친구들을 다시 만나니 정말 즐겁더라고요. 예전 이야기를 하며 웃다 보니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지금은 매달 한 번씩 만나는데 건강에도 좋고 정말 행복합니다. 이처럼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즐거움은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마음의 보약입니다. 하지만 예전 친구들이 항상 가까이에 있어 자주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취미 모임이나 동호회에 참여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스포츠를 좋아한다면 배드민턴, 산책, 요가 동호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술을 좋아한다면 노래 모임, 악기 연주 모임, 혹은 창작 동호회에 가입해보세요.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정원을 가꾸고 꽃을 심거나 소규모 나들이를 계획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건강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더 많은 즐거움과 유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50세 이후의 삶이 항상 즐거운 순간들만으로 가득 차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외로움과 우울함을 느끼거나 가족과 쉽게 나눌 수 없는 문제를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믿을 수 있는 친구 한 명이야말로 소중한 정신적 의지가 됩니다.
친구와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누고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멀리 있는 친구들과는 정기적인 만남을 계획해보세요. 격식을 차릴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서 소박한 식사를 함께 하거나 아침에 커피를 마시거나 시장에 함께 가서 요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단순한 순간들이 오히려 친구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친구는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존재를 넘어 노년의 삶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예전 친구들과 다시 연결을 시도하거나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보세요. 우정은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여러분은 친구들을 자주 만나고 계신가요? 예전 친구들과의 만남을 계획해보거나 근처 동호회에 참여해 사랑과 연결의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네 번째, 즐거움을 찾는 방법. 자연에서 오는 즐거움. 친애하는 여러분, 자연은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멋진 선물입니다. 특히 50세 이후 삶이 조금씩 느려지고 걱정거리도 멀어질 때 자연은 우리에게 진정한 균형과 평온, 그리고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아침에 공원을 산책하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햇살과 새들의 지저귀를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매일 15분에서 30분 정도 공원이나 집 근처에서 가벼운 산책을 하며 건강을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 예곽에 사는 한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어르신은 매일 아침 공원에 가서 몇 바퀴를 돌고 나무 아래에서 친구들과 대화하며 휴식을 취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와서 나무들이 푸르게 자라나는 것을 보고 새소리를 들으면 내가 다시 젊어지는 기분이 들고 삶이 정말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손으로 직접 하는 일을 좋아하고 자연과 가까워지고 싶다면 정원 가꾸기가 아주 좋은 활동입니다. 집 앞에 작은 화분을 놓고 마당에 작은 채소밭을 가꾸거나 매일 물을 주고 낙엽을 줍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라는 식물들을 보며 얻는 성취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행복을 가져옵니다. 또한 정원 가꾸기는 몸을 가볍게 움직이게 해주어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간과 여건이 된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소규모의 야외 활동을 계획해보세요. 예곽의 논밭을 방문하거나 꽃이 만발한 곳을 둘러보는 것도 좋고 근처의 작은 계곡에서 소풍을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연은 그 고요함과 광활함으로 우리의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세상과 연결된 느낌을 주며 정신적인 재충전을 도와줍니다. 또한 나무 그늘에 앉아 눈을 감고 바람 소리와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를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자연은 정말로 최고의 동반자이며 진정한 평화와 즐거움을 선사하는 존재입니다. 매일 조금씩 시간을 내어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해보세요.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작은 정원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연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자연에서 느낀 즐거움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자연 덕분에 매일매일이 더 활기차고 행복한 삶이 될 거라 믿습니다. 즐거움 찾기 5번째, 개인 취미. 친애하는 여러분, 50세가 넘으면 더 이상 일이나 무거운 책임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좋아하는 개인 취미를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작고 소소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좋아했지만 바빠서 놓쳐버린 취미가 있나요? 그것이 그림 그리기, 글쓰기, 악기 연주, 아니면 수공예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열정을 다시 찾을 시간입니다. 저는 은퇴 후 다시 바늘과 실을 들고 자수를 시작한 한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없었지만
이제는 자수를 한 땀 한 땀 놓을 때마다 편안하고 젊어진 기분이에요. 한 땀 한 땀이 저를 즐겁게 해주고 그 결과물은 제게 큰 자부심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취미가 있다면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세요. 빵 만들기, 보살피기, 또는 심지어 그림 그리기나 노래 부르기 수업을 들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일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편안함을 찾는 것입니다. 저는 한 분이 유화 그림 수업을 신청했다고 기억합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배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너무 좋아서 이제는 그림 앞에 앉으면 주변 모든 걸 잊고 오직 그림에 집중하게 되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고 젊고 에너지 넘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개인 취미는 단순한 즐거움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리를 좋아하시면 자녀나 손주들과 함께 주방에서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식물을 키우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작은 정원을 가꾸는 방법을 손주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의미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 취미에 시간을 투자하면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여주고 50세 이후에 행복감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압박감이 줄어들 때 여러분은 이러한 열정을 키워야만 정신을 신선하고 낙관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개인 취미는 결코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그것은 즐거움만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다채롭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떤 취미를 추구하고 있나요? 또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아마도 그런 작은 것들이 다른 이들에게 큰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6번째, 즐거움을 찾는 방법. 공동체 활동, 사랑을 나누고 의미를 창출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50세 이후 가장 의미 있는 즐거움을 찾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단순히 사람들 간의 연결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여전히 가치 있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며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공동체는 여러분이 배우고 나누고 기억에 남을 순간들을 만들 수 있는 장소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느껴본 적이 있나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식사 준비, 고아들을 돕거나 자선 선물을 나누는 등의 봉사활동은 깊은 기쁨을 선사합니다. 저는 한 분을 알게 되었는데 그분은 고산지대의 어린이 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나이가 60대 중반을 넘었지만 여전히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쁨이 넘쳐요.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지만 작은 것들이라도 의미가 있다고 믿어요. 때때로 작은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큰 가치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역사회의 고령자 동호회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는 즐겁고 유익한 활동들이 가득합니다. 만남, 문화예술활동, 체육활동, 그리고 삶의 경험을 나누는 교류 모임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모든 기회들은 여러분이 같은 세대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동호회는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공간만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함께 춤을 배우거나 장기를 두거나 야외 활동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연결은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언제나 함께하고 나누는 느낌을 줍니다. 특정한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예를 들어 사진 촬영, 식물 기르기, 요리나 댄스 등 그런 취미를 가진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이런 모임은 여러분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고 경험을 나누며 함께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저는 한 분을 알게 되었는데 그분은 동네의 민속 무용 그룹에 참여하고 계셨습니다. 이전에는 무대에 서본 적이 없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격려 덕분에 지역 문화 행사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공연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룹에 참여하면서 더 즐거워지고 자신이 젊어진 것 같아요.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면 여러분은 삶에서 의미와 연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매일이 외롭지 않고 새로운 경험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특히 공동체 활동을 통해 여러분은 젊은 세대에게 감동과 소중한 삶의 경험을 전하며 훌륭한 가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는 여러분이 삶에서 연결되고 나누며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가까운 자원봉사 활동이나 동호회, 모임에 참여하여 사랑과 연결해서 오는 기쁨을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미 이런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야기의 끝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매일 함께할 수 있도록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